자, 이번 시간에는 변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클래스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연습 과정이니까 테스트 1 그리고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해야 되니까 그 밑에 있는 체크박스를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메인 메소드가 있어야 exe 파일로 만들 수 있어서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메인 메소드를 직접 코딩할 수도 있지만 여기 옵션이 있으니까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소스 안에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피니시. 자,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 학습 목표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변수를 선언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학습 목표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는 변수를 초기화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나는 변수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수를 선언하는 위치를 먼저 좀 얘기해 보면 일단 이 부분에 위치할 수 있고요. 변수를 선언할 수 있는 위치. 이쪽에 변수를 선언했을 경우 우리가 보통 전역 변수라고 얘기하고요. 글로벌 베리어블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메소드 안에 선언할 수 있는데요. 변수를 선언할 수 있는 위치 두 번째가 되겠죠. 얘를 첫 번째라고 한다면 여기 함수 안에 메인 메소드 안에 있는 위치를 우리는 지역 변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local variable, 그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변수라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일단 위치를 먼저 알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변수를 선언해야 되는데 선언하기 전에 먼저 그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기본이겠죠. 자, 그 다음에는 그 변수를 직접 선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를 선언할 때는 먼저 반드시 타입을 정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칸 띄어쓰기 한 다음에 변수에 대한 이름을 지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할 때 그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꺼내 쓰기 위해서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이 있어야 그 이름을 불러서 그 값을 꺼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변수 선언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타입, 만약에 숫자를 담을 것이라면 int, 변수 이름은 나이를 담는다는 가정하에 age라고 한번 선언해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변수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타입, 그리고 변수명.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변수 선언이 끝난 상황이고요. 이 변수 선언을 이렇게 그 메인 메소드 안에서도 선언할 수 있습니다. int age. 자, 11번 라인으로 선언했을 때는 전역 변수라고 하는데 이때는 변수에 대한 초기화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생성자가 대신 해주기 때문에 변수에 대한 초기화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숫자를 담을 수 있는 타입은 결정이 되어 있지만 그 방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자, 이럴 경우에는 통상 0이라는 값을 디폴트로 갖게 됩니다. 자, 이 디폴트 값은 int라는 타입에 대한 기본 값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반대로 그 14번에 있는 똑같은 이름의 변수이지만 얘는 초기화를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초기화를 생략할 수 없다. 그 초기화를 생략할 수 없다는 말은 반드시 무엇인가는 값을 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값을 담아 주어야 된다. 자, 그래서 대입연산자를 이용해서 오른쪽에 값을 0이라고 담아 주어야 합법적입니다. 그 불법이 되게 되면 우리가 실행하거나 또는 코딩을 할 때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규칙은 따라야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하는 명령어를 sys라고 작성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그 퀵픽스 기능에서 두 번째 거를 선택해 주시면 자동 완성 기능이 있기 때문에 출력하는 문장을 직접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변수 ag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이니까 더블 쿼테이션으로 묶어주시고 변수 ag는 한 다음에 플러스 연산자를 이용해서 붙여쓰기 해주고 변수 이름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ag라고 작성한 다음에 컨트롤 S 눌러주시면 저장과 동시에 그 컴파일이 진행이 되게 되어 있어서 우리는 바로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Run As에서 Java Application. 자, 이렇게 해주시면 화면 아래쪽 콘솔 창에서 변수 age 0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변수는 전역 변수가 아니라 지역 변수이고요. 전역 변수 age를 만약에 출력해 보고 싶다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메인 메소드 안쪽에 있는 age 변수와 구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그 메소드를 선언할 때 이런 static이라는 수정자가 오게 되면 그 전역 변수를 이 지역 변수를 선언한 이 함수 영역에서 직접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 방법이 이제 인스턴스화가 되겠습니다. 전역 변수를 호출하기. 자, 이걸 호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스턴스화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스태틱 영역은 일반 영역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 클래스 영역 안에서 공유되는 그런 역할을,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스태틱 영역 안에서 바깥쪽에 있는 전역 변수를 접근하려면 반드시 인스턴스화를 먼저 해야 합니다. 자, 인스턴스화는 현재 선언한 클래스 이름을 적어주신 다음
띄어쓰기, 그 다음에 클래스를 접근할 수 있는 이름을 하나 부여해 줍니다. T1 그리고 다시 대입연산자, 클래스를 인스턴스할 때는 U라는 예약어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뒤에 다시 test1이라는 클래스 이름을 붙여준 다음에 아까 메인 메소드 뒤쪽에 붙었었던 괄호를 붙여주시고 세미콜론을 찍어서 문장이 끝났음을 알려주면 될 것입니다. 자, 줄을 바꾼 다음 t1.ag 라고 하면 그 11번 라인에 선언한 변수를 접근할 수 있고요. 요거를 한번 출력을 해보기 위해서 아까처럼 sys 그리고 그 안에다가 변수 호출을 옮겨줍니다. 뒤에 있는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trl S 눌러서 저장해 주시고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Run As에서 Java Application. 자, 그러면 위쪽에서 지역 변수 age를 먼저 호출했기 때문에 먼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18번 라인에 있는 전역 변수 age가 출력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동일한 값이니까 이 값을 다른 값으로 한번 바꾸어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age 변수 오른쪽에다가 초기 값을 20이라고 준 다음 저장,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해 주시면 지역 변수 age는 0을, 그 다음에 11번 라인에서 선언했던 전역 변수는 20이라는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변수를 선언하는 위치에 따라서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로 나눠진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전역 변수는 클래스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자, 지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그 메소드 영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소드 영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일단 그런 차이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선언하는 위치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변수를 초기화할 수 있다. 그 초기화하는 부분은 여기 12번 라인에서 그 최초에는 디폴트 값 0을 갖고 있었는데 20이라는 값을 대입연산자, 여기선 같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대입해 주세요 하는 대입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이라는 값을 주게 되면 최초에 0이 출력된 이 위치에 0이 출력되었다가 그 다음에 20이라는 값이 출력되는 것을 같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변수에는 값을 재정의하는 것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 부분을 한번 적어 본다면 변수는 재정의 할 수 있다. 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재정의할 수 있냐면 값을 재정의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0을 갖고 있다가 20이라는 값으로 재정의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활용이라는 부분은
지금 17번과 21번 라인처럼 그 println 메소드 영역 안에서 우리가 선언한 변수 age를 직접 불러와 보았죠. 이것을 우리가 변수 활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학습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있고요. 기본적인 그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클래스 이름을 좀 달리해서 지금 얘기한 부분과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의 오른쪽 마우스 버튼 New, 그리고 위에서 네 번째 클래스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클래스 이름은 test2라고 이름을 붙여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기능을 구현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메인 메소드 추가해 주시고 피니시. 자, 요번에는 그 변수를 선언할 수 있는 위치 중에서 세 번째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void 메소드 이름을 메소드 a라고 붙여본 다음에 요 파라미터 자리에다가 int age 이와 같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메소드의 파라미터 age는 지역 변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는 위치가 메소드 안에서도 선언이 가능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소드 A의 파라미터 자리에도 변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는 그 변수 초기화를 같이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 안에 5번 라인에다가 age는 디폴트 값 10 이렇게 초기화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메소드의 파라미터 자리는 변수를 선언할 수 있는 자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확인한 내용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의 선언 위치 두 번째, 메소드의 파라미터 자리 선언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이때 초기화는 메소드 내부에 따로 해주면 됩니다. 지금 10번 라인에 보는 것처럼 해줄 수 있고요. 이 값을 한번 출력을 해 보시려면 아까 작성했었던 출력하는 문장 추가해 주신 다음에 지역 변수 age 한 다음 플러스 연산자로 문자열과 숫자를 붙여 출력해 줄 수 있고요. 10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age라고 써주시면 변수 age를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메소드 안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저 메소드 a를 불러주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메소드라 할지라도 스태틱 영역에서 호출하려면 반드시 인스턴스화를 해야 한다. 자, 인스턴스화 아까 해봤었죠? 클래스 이름, 변수 이름, 다음 대입연산자,
u라는 예약어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테스트 2 붙여주신 다음에 세미콜론을 찍어서 여기까지 한 문장이 끝났다는 사실을 자바 가상머신에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t2, 이게 test2를 가리키는 변수 이름이고, 아까 new를 써서 그 클래스 이름을 다시 불러주게 되면 메모리 영역에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t2를 가지고 다트 연산자 점을 찍어주게 되면 이 t2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메소드에 대한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고, 거기서 위에서 둘, 넷, 여섯 번째 보시면 내가 선언한 그 메소드 A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 엔터. 자, 저 age 자리는 지금 변수를 그냥 둘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변수는 선언이 먼저이고 사용이 그 다음이어야 되는 거죠. 변수는 선언이 먼저, 사용은 그 다음에. 그래서 선언이 되어 있지 않은 변수라서 17번 라인에 에러 표시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가 이 타입이 int이므로 숫자 20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이라는 숫자를 넣어주게 되니까 아까 빨강색으로 처리됐던 부분이 사라지고 합법적인 문장으로 바뀌었고요. 저장한 다음에 메소드 A를 호출하게 되니까 8번 라인으로, 9번 라인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20이라는 값이 age 변수에 저장이 되었지만 10번 라인에서 다시 10이라는 값으로 재정이 하였기 때문에 11번 라인 쪽에서는 아마 10이라는 값이 출력될 것입니다. 자, 실행하기 전에 이렇게 예측을 미리 해보고 실행해 보는 것이 좋은 습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상머신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한번 저장한 다음에 실행시켜서 요 지역변수 age 자리에 10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변수 age 10이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기 18번 라인에서 18번에서 메소드 호출할 때 파라미터로 20을 넘겨주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9번 라인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그래서 9번 라인이 실행하게 되는데 이 9번 라인에서 age 변수에는 20이라는 값이 복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10번 라인에서 10이라는 값으로 다시 재정이 하였으므로 20은 덮어쓰기가 될 것입니다. 그 덮어쓰게 된다는 말뜻은 기존에 있던 값은 사라지고 새로운 값으로 바뀐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11번 라인에서는 20이 아니라 10이라는 값이 출력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재정의 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면요. age 한 다음에 age 플러스 40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40이라는 값을 재정의 하게 되면 기존에 20이라는 값이 복사되었다가
10번 라인에서 다시 10으로 바뀌게 되고요. 11번에서 그 값에다가 40을 더하게 되니까 10 더하기 40이 되어서 5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될 것입니다. 자, 저장한 다음에 오른쪽 Run As에서 자바 어플리케이션. 자, 그러면 아까 지역 변수 자리에 10이 출력이 되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이 출력되는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변수 초기화입니다. 그리고 초기화된 변수를 다시 재정의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관찰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변수는 언제나 재정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좀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변수의 값은 언제나 재정의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바꿔 적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찰된 내용은 변수에 다른 값을 더하고 혹은 빼고 혹은 곱셈을 하거나 혹은 나누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2번 라인에서 더하기 연산자가 합법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아서 다른 연산자를 넣더라도 뺄셈 혹은 곱셈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밑에다가 한번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보면 이번엔 곱하기 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어떤 정수에 0을 곱하게 되면 그 값은 0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 누른 후에 오른쪽 Run As에서 자바 어플리케이션.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지역 변수 age가 다시 0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13번 라인 밑에다가 이번에는 한번 뺄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빼기 이번에는 20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 저장 버튼 Ctrl S 한 다음에 다시 실행해 보시면 0으로 바뀌었다가 여기서는 0이 되겠죠. 여기서는 50이 되었을 것이고요. 자, 여기서는 빼기 20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0이라는 값이 다시 그 age 변수에 저장될 것입니다. 그러면 직접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Run As에서 자바 어플리케이션 하면 지역 변수의 값이 조금 전에 0이라는 값에서 마이너스 20이라는 값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변수의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테스트 1.자바로 가서 여기 학습 목표 4번에다가 한 가지 더 적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변수의 사칙 연산자를 적용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가 더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는 것, 그리고 변수의 어떤 값을 초기화하는 것, 그 외에 그 변수의 어떤 정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혹은 곱하거나 나눗셈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